시사통통입니다. 지금 이 사건 시점 잘 보셔야 돼요. 예. 10월 31일에 1심 선고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막 좋아해, 보수 언론 좋아해. 어, 야 드디어 이재명 잡을 수 있다. 재판을 빨리 재개해라. 막 이런 난리치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남욱이 예.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눈물의 폭로. 폭탄의 폭로, 완전 이거 핵폭탄급 폭로죠. 그렇죠. 남욱이 그 폭로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어요. 조작 수사 폭로잖아요. 조작 강압 수사 폭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차 수사팀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은 2차 수사팀은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입장이 됩니까? 엄청나게 몰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땐 예비 피의자예요. 예비 피의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남욱의 폭로로 인해서 상황 변경이 됐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니까 마치 이재명 재판을 덮으려고 이재명을 무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나오잖아요. 네. 그 짜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강백신 부장. 그렇죠. 지금 강백신 고검 검사잖아요. 깃발을 예.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강백신이 바로 2차 수사팀의 수괴입니다. 아. 강백신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항소 포기 결과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치는데 예. 한동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강백신이 서로 연락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그 사정, 재반 사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검찰이 있는데 자살했다 이 사람들이 예. 서로 내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백신이 처음에 이 포문을 열어요. 네. 강백신이 본인이 공판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공판을 뭐 이 수사의 공판에 한 뭐 책임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강백신이 이제 그 자료 제공을 한 걸로 네, 보이고 예. 한동훈이 그런데 그럼 한동훈은 왜 그러냐는 궁금함이 들잖아요. 네. 2차 수사팀을 짤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국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항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냥 항소를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고 논란만 만들어내며 이걸 언론 플레이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항소를 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조작 수사가 드러나게 될 항소를 할 일이 없었던 건데요. 그냥 위기에 몰린 검찰을 살리기 위한 뒤집기 한 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또한 공작이자 개수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태는 더 큰 부메랑과 후폭풍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역풍이 은폐되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인 거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청 부활의 잔불이 될 수도 있는 보안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공작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검사들,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압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뒷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 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관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락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이 아니라 정치 조직인데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이 결국 스스로 증거 조작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검찰이 새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건데요. 국민 앞에서 정의를 외치던 그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꾸며내는 수준까지 타락한 거죠.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라 불렸던 녹취 파일을 속기사에게 맡겨 정확하게 문서화했는데요. 그걸 검찰이 마음대로 뜯어고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건데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검찰판 조작극입니다. 13일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 바꿨다며 정영학 녹취, 검찰의 조작 정황 나왔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미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손댄 부분을 보면 기가 막히는데요. 원본에는 없던 용의하고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김용전 부원장이 마치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을 끌어들였고 위례 신도시라는 지명을 위저르신들로 조작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단어 몇 개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악랄함.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조작질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위저르신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직접 증언했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조작된 녹취록을 증거로 내세요.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앞에서 정의를 입에 올리는 이 뻔뻔함은 정말 가증스러운데요. 이건 수사가 아닌 정치 공작입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버리고 조작을 택했는데요. 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뿐 그들의 칼날은 언제든지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법의 수호자라면 범죄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영학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조작 행위를 조목조목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 조작으로 기록될 겁니다. 공권력이 피고인의 증거를 날조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았다면 그건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인데요. 이제 검찰이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조작을 지시했겠습니까? 왜 진실을 바꿨는지 밝혀야 할 텐데요. 더 이상 검찰에 나는 정의다라는 허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국민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나라를 망쳤는데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그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제 검찰 자신들인데요. 증거를 조작한 자들 그 손에 수갑이 채워져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 시월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사진 조작을 하는 박수영 의원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 그중에서 법무부의 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할 야당이 그 책임은 방기한 채 시효가 한참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표적 삼기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절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 의식 수준은 예전 그대로인 문화지체 정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란 선동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총리를 거론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내란 동조 구호를 버젓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기소된 5명이 모두 유죄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그중에서 2명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적정한 형량보다 더 적게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구형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관대한 검찰입니다. 약속의 결과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 항소해서 형을 깎아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난리치는 것입니까? 검찰이 유도한 정도의 형량은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난 것에 대해서는 항소가 당연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장덕의 의원은 1심에서 통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때 침묵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은 동일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제명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바꿔 다시 수사를 하여 이재명 정진상을 업무상 배임죄로 엮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정적 죽이기 수단으로 동원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은 그 자체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까지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무분별하게 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미리 공소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이 사리에 더 온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집단 행동하는 일부 검사들, 당신들은 내라수계를 풀어주고 대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보장하는 정의와 의기는 그렇게 선택적인